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 하나의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다. 두 개의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들, 모든 직선들을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얘도 0으로 만드는 값, 그 다음에 얘도 0으로 만드는 이 값을 지나는 새로운 1차 방정식 만들었던 거 기억납니까? 자, 그럼 이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인데, 자, 원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 원 두 개가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이런 원을 하나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런 원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이런 원도 만들어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원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지. 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최소 점 3개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점 2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원을 O, 오른쪽에 있는 원을 O'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그랬을 때 원 O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일반형으로 하나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원 역시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b'y, c'는 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 두 점은 얘도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얘도 0으로 만드는 x값이더라. 그리고 y값이더라. 그러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실수배해서 는 0을 한다. 그러면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면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실수배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 이 k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한다면 2차항 소거되겠죠. 그럼 2차항이 소거가 되면 이 방정식은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돼버리겠네? 근데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고요.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떤 경우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런데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를 왼쪽 원 기준으로도 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른쪽 원에서도 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공통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통현의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두 원의 교점이 있다. 그런데 그 점들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그런데 특별히 실수배를 해주는 이 k가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1이 아니냐에 따라서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원을 만들고 싶더라? 그러면 실수배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1이 아닌 값으로 실수배를 해야 되고, 만약에 마이너스 1배만큼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직선을 보고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이 내용 정리하고 쌤이랑 문제 볼게요. 지금 주어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걸 보고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자,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마이너스 1배를 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uy 더하기 9 빼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ay 더하기 1, 얘가 0이더라. 정리 한번 해보면 소거되고요. 그러면 2 마이너스 a의 x 그리고 정리를 했을 때 6 마이너스 2a의 y 더하기 8은 0.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졌네. 그런데 이 직선이 뭘 지난다?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자, 그대로 대입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 마이너스 2 더하기 12 마이너스 4a 더하기 8은 0. 자,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a에 10에 마이너스 18인가 만족하는 a는 금방 찾을 수 있더라. 여기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드는 방법. 나머지는 전부 다 계산이죠. 그 다음에 예제 11번. 이번에도 교점을 지나는 원이래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더하기 4는 0도 지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도 지나는 그러한 원을 만들고 싶다고. 이 원이 뭘 지난다고 했냐면은 1,2를 지난대요.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 한번 해보면 1 더하기 4 빼기 6 빼기 4 더하기 4 K배에 1, 4, 마이너스 4 정리 한번 해보자. K 그리고 소거되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이거 만족하는 K가 1이더라. 그러면 그 K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주어진 방정식을 정리를 해주면 2x제곱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y 더하기 4는 0이더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은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1인 녀석이다. 그죠? 그래서 양변에 2로 나눠서 이렇게까지 정리해주면 되겠네.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 교점을 지나는 원을 표현을 해주는 게 포인트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하나 복습을 하고 풀어봅시다. 두 점을 지나는 현 그리고 중심이 있어요. 그럼 중심에서 이 현의 수선에 발을 내리면 현이 어떻게 됩니까? 수직 2등분 된다. 맞습니까? 이 내용 가지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원은 중심이 0,0,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2.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은 일단 표준형으로 정리부터 한번 해보자. 그럼 x-2제곱에 빼기 4 그리고 y-2제곱에 빼기 4 그러면 둘 더해주면 마이너스 8 되고 우변으로 이항하면 8. 그래서 중심 좌표가 2,2고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원을 어쨌든 반지름의 길이가 얘가 더 크니까 더 큰 원으로 이렇게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얘는 중심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래. 그럼 만나는 점까지 거리가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중심 좌표가 2,2래.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2루트 2래. 자, 근데 우리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도 우리는 계산할 수 있더라. 빼서 제곱하면 4, 빼서 제곱하면 4. 그러면 둘 더하면 8. 마찬가지 얘도 2루트 2가 되겠네. 그러면 이 중심과 이 점까지 거리는 마찬가지 반지름 길이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원은 이 중심을 지나야 되겠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현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죠. 그랬을 때 이 중심과 중심 사이를 지나는 이 직선은 이 공통연을 어떻게? 수직 2등분한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우리가 여기 따로 떼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여기가 0,0, 여기가 중심 2,2, 그리고 점 A가 있고 여기까지 거리가 2고 여기까지 거리가 2루트 2고 수직. 그럼 요 만나는 점을 H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거? AH 길이 요거 하나만 구해주면 곱하기 2를 하자가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무슨 성질? 요거에 의해서 얘가 수직 2등분이 된다 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AH를 구하면 된다라는 걸 알아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왼쪽에 있는 원의 중심에서 H까지 거리 우리 얼마인지 모른다, 그지? 그래서 X라고 두자. 그 다음 H에서 남은 거리는 전체 길이 2루트 2에서 저 X만큼 뺏는 길이가 될 거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H 제곱은 빗변 제곱 빼기 밑변 제곱. 마찬가지 왼쪽에 다시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도 제곱 빼기 제곱 정리가 되겠네. 자, 그럼 이 식은 정리해보면 8 빼기 8 그리고 4루트 2 x 빼기 x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럼 얘는 얘와 같습니다. 소거할 거 소거해주고 나면 결국 x는 루트 2분의 그러면 AH 길이는 AH 제곱부터 계산할까요? 그럼 2분의 1 해주면은 2분의 7 따라서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14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통현의 길이는 이거 2배, 루트 14가 되더라. 자, 우리 이 문제에서 포인트 일단 만나는 점과 얘 사이의 길이 반지름 구해야 된다. 마찬가지 반지름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에 따라서 이 중심들 사이에 공통현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통현이 이렇게 뒤쪽에서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거리가 이 반지름 길이보다 짧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통현은 중심보다 왼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아까 쌤이 얘기했던 두 원의 위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크게 6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두 원이 안 만날 수 있겠죠? 근데 바깥에서 안 만날 수도 있고, 뭐 마지막에 6번째는 이렇게 안쪽에서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왼쪽에 있는 원을 앞으로 계속 O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원의 중심을 O'이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서로 만나지 않는다. 근데 외부에서 안 만난다. 그 다음에 내부에서 안 만난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두 중심 사이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 오른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으로 통일을 시킬게요. 그랬을 때 얘네들 합이 그 중심 사이 거리보다도 짧다라고 한다면 얘는 서로 만나지 않아요. 자, 내부에서 안 만날 때는요. 그 중심 사이 거리가 이만큼이고 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반지름의 길이는 R'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번에는 얘네들의 반지름의 차가 중심 사이 거리보다 크면 안 만나겠죠. 지금 두 반지름 길이의 차는 요만큼에다가 이만큼이 더 붙잖아요. 그러면 중심 사이 거리보다 더 길면 안 만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점. 우리가 아까 살펴보는 그 경우예요. 원이 있고요. 원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대.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중심 사이 거리를 D라고 합시다. 그 다음 반지름을 놓고 봤을 때 결국엔 얘가 어떻게 돼야 돼?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어야 돼. 그럼 삼각형을 이룬다는 거는 둘 합이 적어도 얘보다는 커야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 합이 두 중심 사이 거리보다는 클 때 이 중심 사이 거리가 가장 긴 변이 아닐 수도 있잖아. 둔각삼각형이 될 수도 있잖아.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뭐 이런 경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길이가 R', 얘가 R, 그리고 얘가 D인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두 중심 사이 거리랑 짧은 거 합이 얘보다 작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럼 결국에는 뭐다? 얘네들 차보다는 크더라.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의 차보다 크면 결국에는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더라. 자, 비교하기 위해서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 길이 차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고요. 중심 사이 거리보다 작으면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되겠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두 원이 접해요. 대신 어떻게 접하냐면 바깥쪽에서 접해요. 접한다라고 하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두 중심 사이 거리를 생각을 할 때 이 만나는 한 점은 일치하겠죠. 그리고 두 중심 사이 거리를 D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 오른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결국 어떤 관계일 때? 두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중심 사이 거리와 같을 때 우리는 이럴 때 외접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얘네들이 만나기는 만나는데 안쪽에서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중심 사이의 거리 그리고 작은 반지름 그리고 긴 반지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 뭐다? 반지름 길이 차가 중심 사이 거리랑 같다면 이때는 우리가 내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러면 내접하는 경우와 안쪽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 얘네들을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 경우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위치 관계는 크게는 만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접한다 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심 사이 거리 그 다음에 두 반지름 길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보죠.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이거 중심 좌표 얼마죠?
0,0.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3. 좋아요. 그 다음에 얘는 중심 좌표가 뭐지? 그렇지.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우리가 현재 몰라. 그죠? 그래서 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 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1번.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 우린 이거는 외접한다 또는 내접한다. 그럼 외접하려면 두 원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바깥에서. 그러면 두 중심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사이의 관계가 합이 같다. 자, 그 다음에 내접하는 경우는 뭐 어떤 원이 큰 원이 될지 몰라.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가 큰 원이 될 수도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큰 원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내접하는 경우는 두 중심 사이의 거리의 차가 결국 반지름의 차와 같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 뭐가 필요할까? 중심 사이 거리 4. 요거 필요하겠다. 그죠? 0,0에서 4,0이니까 수직선 그어보면 0에서 4까지 이거 거리니까 굳이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이 거리가 4가 됩니다. 그러면 4는 3 더하기 R을 만족하는 반지름 R은 반지름 R이 1일 때 외접한다. 그 다음에 내접하는 경우는 4는 3-R의 절대값. 이런 경우니까 그러면 R이 지금 7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 근데 반지름이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7이 된다. 여기가 7이고 얘가 3이 되겠네. 그래서 쌤이 차를 절대값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R이 더 클지 3이 더 클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자, 그 다음 만나지 않는 경우. 두 원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쪽에서 안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두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 합보다 큰 경우. 그래서 4가 얘보다 큰 경우. 안 만난다. 어디에서? 밖에서. 그러니까 반지름 R은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두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 차보다도 작다. 그래서 두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차보다도 작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절대값이 뭐보다 크다인 거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4보다 작거나 얘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에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 반지름 R은 7보다 크거나 반지름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근데 반지름 길이니까 음수 안 된다. 그죠? 이 경우 성립 안 한다. 따라서 반지름 길이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7보다 크다 하면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찾아줄 수가 있겠네. 이 부분이 필요해요. 반지름 길이니까. 반지름 길이 음수 안 되니까. 그죠?